느낌 있죠. 그래서 독감이죠, 독감. 독감하고 스트랩토코커스가 들어와서 이제 이게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BBB를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이포크리테인 있는 곳에 가서 달라붙으면서 여기를 파괴시키는 거죠. 꼭 우리 감기 심하게 앓으면 후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기전이에요. 뭔가가 뚫고 들어와서 그냥 거기를 마비시켜서 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원래 오렉신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이게 각성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서 오렉신이 분비가 평소에 되면 얘네들이 뭔가 각성하는, 되게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얘하고 노에피네프린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얘가 SLD 2개에 갑자기 에이토니아에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을 갑자기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얘를 블럭시켜 놓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얘를 막기 때문에 이 모터가 살아있는데, 카타플렉시, 오렉신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막아주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애들이 들어와서 얘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갑자기 낮에 생활하다가 얘네들이 활성화가 딱 되면 주저앉는 거죠. 그게 이제 카타플렉시의 이제 기전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150명 되는 사람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느낌만 알면 되거든요. 느낌을 보니까 남녀 차이는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별로 없죠. 다음에 진단받을 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23세 정도. 되게 젊죠. 다 젊어요. 다음에 병이 생긴 나이가 13살, 14살, 그 정도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긴 하지만. BMI가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주 뚱뚱한 사람은 별로 없고. 뭔가 건강하지 않아요, 되게. 뭔가 이렇게 살이 찔 만한 그런 것도 없는 거죠. 비만한 경우도 있지만, 뭐 꼭 그렇진 않아요. 타입 1이 약간 좀 더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20%니까. 우리가 많이 측정하는 ESS 스코어는 17, 16, 17, 많을 때 20까지.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뭐 할루시네이션 이런 거. 타입 1이 확실히 심해요. 타입 1이 더 심하고, 타입 1은 카타플렉시가 당연히 100%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졸려하는 건 당연히 있고, 할루시네이션이 타입 1은 77%, 타입 2는 39%. 그 다음에 가위 눌리는 거. 다 가위 눌리진 않죠. 70%, 40% 정도. 그리고 이게 ADHD로 진단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잠을 잘 못 자니까 애들 수면 부족이면 보통 되게 약간 산만하고, 그게 소화에 보통 OSA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수면이 문제가 생기면 되게 산만해지거든요. 근데 ADHD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고, OSA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아닌 경우도 있고, 이 정도의 느낌이다. 다른 이제 약간 정신과적 질환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게 타입 1이고요. 타입 1이 뭔가 수면도 더 빨리 시작되고, 타입 2는 조금 더 덜하죠. 램도 더 빨리 뚫고 들어오고, 레이턴시도 더 짧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타입 1이 좀 더 심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되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결국에 낮에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약이 많이 나왔는데, 80년도잖아요, 80년도.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페몰린이라고 하는 약을 이제 투약을 했거든요. 투약하고 나서, 뭔가 졸려하는 게 줄었죠, 좀. 아직 있단 말이에요, 있기는. 카타플렉스도 좀 있고. 근데 이 약을 올렸어요. 하루에 2번 먹게.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를 해서 2알로 올린 거죠. 올렸더니, 굉장히 규칙적이 됐어요. 이때 졸려하는 거죠, 그냥. 이때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플렉스 억제를 위해서 이미프라니민이라고 하는 약을 투약을 해서 카타플렉스가 없어졌다. 결국에 뭐 페몰린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많이 쓰는 약은 아닌데, 지금은 ADHD 치료제로 쓰고, 지금은 이거보다는 그 모다피닐 성분을 제일 많이 쓰죠. 사이즈도 좀 적고 약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한 알에 한 2,5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걸 기면증 확진이 되면 희귀질환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값도 되게 싸게, 이거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을 써서 낮 시간 동안에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모다피닐보다 더 오래 가는 게 모다피닐이라고, 누비질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더 길다. 써보면 불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 먹고 뭔가 좀 불편해 해요. 뭔가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얘기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단 과정을 보면, 청소년기 때 졸려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심한지, 나에 주는 임팩트가 큰지, 그리고 토탈 슬립 타임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잠깐 생기는 거면 아까 전에 나왔던 클레인 레빈이라고 하는 걸로 진단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뭔가 지속적으로 불편해하는 경우에 PSG에 이어서 MSLT를 해서 결국에 만약에 나콜랩시로 진단이 되면 그 뭐 소렘이 나오고 민슬립 레이턴치가 뭐 8분 이내로 짧고 그러면 MSL 그 나콜랩시로 진단이 되는 거고 진단이 안 되면 그냥 특발성, 그러니까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냥 과수면증으로 진단이 되는 거죠. 총 수면 시간이 만약에 8시간을 넘어간다, 되게 많이 잔다, 그러면 OSA를 의심해 봐야 돼요. 코를 고는 경우에.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해하는 경우에는 우리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 봐야 되고, 코를 안 곤다, 그럼 뭔가 그 PLM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뭐 다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수면 시간 자체가 짧으면 그냥 수면을 적게 자서 졸린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을 감별을 좀 해야 되고, 만약에 뭔가 좀 잠을 빨리 들고, 그러니까 그 수면 시간상의 문제가 있으면 서카디안 리듬, 보통 우리 청소년들 다 늦게 자죠, 요즘에.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런 게 다 이제 서카디안 리듬의 문제 때문에 그냥 졸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다른 그래프인데요.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여기 보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졸리움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단 기준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PSG가 스노링이 없는 경우에 기면증 진단을 위해서 할 때는 한국에도 얼마 이상 지속되는 이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서 오래 지속되는 경우일 경우에 MSLT를 진행하고 그냥 잠깐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쪽으로 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소렘하고 나오는 거에 따라서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나눠갖고 이렇게 한다. 이게 진단 과정이고요. 슬립 로그를 이거는 저희가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건데 수면 시작하고 끝을 표기를 하고 약을 먹으면 약 먹는 시간, 카페인 있으면 카페인 언제 먹었는지, 그리고 언제 누웠는지, 언제 깼는지, 그다음에 수면 중에 몇 번 깼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슬립 로그를 최소한 2주의 슬립 로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카디안 리듬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2주 동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PSG하고 MSLT를 해야지 수면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산적특례를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서 모든 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 병원 환자인데 신규 등록. 이거는 희귀질환이에요. 희귀질환. 희귀질환이라서 이렇게 넣고 상병 코드 나이콜랩시 상병 코드 넣고 특정 기호는 알아서 들어갈 거야 아마. 넣고 진단 확인일, 그래서 임상적 소견에다가 요거를 적어 놓는 거죠. MSL은 4.5분, 램 몇 번 나왔는지.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나왔어요.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게 꼭 있어야 돼요. 증상이 잠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지속됐고 다른 수면 장애를 우리가 감별했다. 그리고 기타에다가 수면다운 검사, MSLT 검사를 했다. 라고 해서 직인 찍어서 나가면 요거를 알아서 갖고 가서 등록을 하면 산정특례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도 다 할 수 있고 암 진단도 마찬가지로 개인 병원에서도 다 똑같은 양식으로 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지는 첨부 안 하면 되나요? 검사 결과지 첨부하죠. 검사 결과지는 첨부는 따라하지 않고요. 임상적 소견란에다가 저렇게 검사하신 내용을 대신 다 적어주시면은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잘 모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그러면 약도 싸게 먹을 수 있고 약값을 아마 5%밖에 안 낼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인 약은 20%나 30%가 본인 부담인데 환자가 5%밖에 안 내니까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산정특례 등록을 꼭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환자가 진단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약을 사실 모다핀이라 그 약 자체가 원래 기면증에 쓸 수 있는 약이라서 이게 진단이 안 떨어졌는데 그거를 그 보험 처방으로 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면증이니까 산정특례 없이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면증 아무튼 약 자체가 비싸서 오래 못 먹을 거예요. 하루에 2천 얼마니까 그러면 본인 부담이 그래도 평생 먹어야 되니까 꽤 되거든요. 약은 근데 알아서 쓰겠지만 약은 아무튼 천천히 올려야 되고
실제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40대 때 진단을 받았어요. 저희 병원에서. 환자가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래요. 자기 너무 좋다고. 근데 약 먹으면서 뭔가 두통도 좀 생기고 그랬는데 약에 대한 그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난 머리 아파도 그냥 먹을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 40년은 아니겠죠. 20몇 년을 자기는 근데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그냥 산 거죠. 낮에 그냥 중간중간에 잘 수 있으면 쪼개서 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하면서 그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 루틴 랩을 해야 돼요. 환자가 너무 졸려하면 약을 아니면 뭐 아침에 한 알 2시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튼 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하지만 실제로 치료할 때 보면 아침에 먹고 오래 안 가니까 저녁에 되게 졸려해요. 너무 졸려해요. 그럴 경우에는 2시 전에 뭐 반알을 더 추가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좀 반감기가 긴 누비질 같은 그 모다피닐 제제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결론은 이제 똑같습니다. 무호흡 환자는 CPAP을 써야 된다. 이 정도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뭐 실제로 환자 보면서 뭐 궁금했다든지 뭐 수면 검사 하면서 없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면증, 그러니까 MSLT를 하지 않는 기관에서도 사실은 MSLT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다 수면무호흡증이고, 근데 우리 병원은 기면증 진단 안 해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충분하게, 그러니까 낮 시간에 검사하지 못하는 병원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낮은 진료봐야 되고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을 우리 병원에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일단 오세요. 슬립 로그 받아보고 다음에 다른 질환들을 다 간별해 주는 거죠. 간별하다 보면 MSLT를 할 이유가 사실 그런 환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드물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와서 그냥 저 기면증인 것 같아요. 좀 너무 심한데요? 얘기 가만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보단 이 사람이 MSLT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안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는 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소렘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나중 얘기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기면증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2주 동안에 우리 클리닉에서 팔로우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기면증을 진단하는 병원들이 이게 뭐 아마 검사상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냥 다 잡아줘요. 슬립 로그 안 보고 그냥 전화해서 그러면 오세요. 그럼 바로 검사됩니다. 처방을 이제 전날에 PSG를 넣고 MSLT는 비급여거든요. 보통 한 60만 원 받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나왔는데 기면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 불편한 상황을 좀 안 만들려면 일단 원칙을 지켜서 검사를 하고 진짜 했더니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이 되고 그걸 알면 MSLT를 안 하는 병원에서도 환자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정 의심되면 그때 세트로 슬립 로그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검사해봅시다 라고 해서 수면센터로 보내서 MSLT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주간 검사를 안 하는 병원도 일단 기면증 환자를 충분히 볼 수 있고 필요할 때만 MSLT를 진료 의뢰해서 다시 팔로우업은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